네, 반갑습니다. 제28강 유통주식수 분석입니다. 유통주식수가 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텐데 유통주식수는 실제 거래가 되는 주식하고 거래로 나오지 않는 주식하고 그래서 유통주식수는 거래가 되는 주식을 의미를 합니다. 도대체 뭐 거래가 되는 주식이 뭐냐? 요거까지 이제 보면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의 주식 분포가 이렇습니다. 주주 현황. 그럼 삼성전자가 삼성생명 외에 뭐 16인 특수관계인 해서 21%. 이 주식을 시장에서 거래를 합니까? 거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주식은.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지 않는 물량입니다. 국민연금 간혹 거래를 하는데 실제 이 보유 주식의 거래를 하는 경우는 꽤 드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평소엔 잘 안 나오는 물량이다. 그리고 뭐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외국인들 전체 주식에서 1% 정도 움직이니까 그래서 53.9%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비유통 주식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뺀 나머지 주식만 시장에서 사고 팔고 거래가 된다. 이게 유통 주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시장에 나오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유통 주식 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지 안 나올지 주가가 오를지 안 나올지에 대한 예측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유통 주식수를 분석해서 발행 주식수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주인데 유통 주식수가 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이 주식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가지고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크게 오르는 반면에 어떤 주식은 1000만 주인데 900만 주가 유통 주식이다. 그럼 시장에서 관심을 받더라도 200만 주짜리하고 900만 주짜리하고는 탄력이 틀릴 것이다. 이런 부분에 기한해서 본다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왜 못 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유통주식수 분석을 보면 유통주식수 정의부터 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유통주식수의 차이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소형주에서는 그러면 표시가 안 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오늘 다루게 될 겁니다. 이걸 다루면 여러분들께서 한층 더 되는 종목과 안 되는 종목 정도는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삼성전자가 계속 안 되냐 뭐 큰 손해는 안 보겠지만 삼성전자로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 유통 주식수의 변화 때문에 그런데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 주식수의 정의를 보면 전체 주식수가 아닌 실제 유통되는 주식만 계산을 해보자. 요거고 수급 분석에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유통 주식수가 100만 주가 있습니다. 100만 주밖에 없고 나머지 주식들 다 갖고 있는데 그 시장에 안 나오는 물량인데 매수가 50만 주가 들어옵니다. 주가 쫙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왜? 이 주식은 어차피 안 나오는 거니까 100만 주 중에 50만 주를 사는 거니까. 근데 유통 주식 수가 많은 종목은 50만 주가 들어와도 간에 기별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덩치의 종목이라도 어떤 종목은 탄력 있게 오르고 어떤 종목은 탄력이 없는 이유도 이 유통 주식 수 때문이니까 요 내용을 보시고 내 보유 주식의 유통 주식 수가 얼마인지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와, 내 보유 종목의 유통 주식 수가 많네. 이건 진짜 시장이 아주 좋아지기 전까지 아니면 특별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올라가기 힘들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반대로 유통 주식 수가 적으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겠네. 또 떨어져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됩니다.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종목들은 적은 매수로도 주가 관리가 되니까. 그래서 유통 주식 수가 적은 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유통 주식이 뭐냐? 최대 주주 물량 그리고 주요 주주의 대부분의 물량,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부분 물량은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유통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유통 주식수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 이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주가 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못 올라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손절하는 사람도 생기고 주가 내려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더 달라붙고 계속 내려갑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패턴을 밟아가고 있으니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주식은 전체 주식 빼기 비유통 주식수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는
전체 주식에서 비유통 주식을 빼는 거다. 아주 간단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유통 주식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셀트리온에 대한 믿음이 더 큽니다. 그리고 어쨌든 표면적으로 나오는 숫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셀트리온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62조 7천억인데 여기 보시면 뭐 연간 기준으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4,297억. 그러면 뭐 특수성 감안해도 적정 시가총액이 한 8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62조는 말도 안 되는 수치고, 그리고 순자산 가치도 올해 끝나고 나도 4조 7천, 뭐 특수성 감안해도 한 9조 원. 그래서 적정 가치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조 원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장성이 좋다 하더라도 이게 뭐 아주 좋은, 그리고 레드오션 아니니까, 블루오션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셀트리온을 보면 어차피 둘 다 설명할 수 없는 주가이긴 하지만 셀트리온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숫자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1조 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자산 가치가 조금 적기는 하지만 시가총액이 37조 2천억. 근데 이거 특수성 감안하면 20조. 요거 9조. 이렇게 봤을 때 적정 주가 실적으로 좀 부풀렸다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숫자로 표현이 된 건, 이게 뭐 창의적 회계니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근데 왜 이렇게 시가총액의 차이가 나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2조 원대고 셀트리온은 37조 원대다. 그 보면 셀트리온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22, 국민연금, 투신 뭐 한 10%, 아이온인베스트가 7.49, 자사주, 우리사주, 외국인 아이온급 뺀 외국인 한 13% 정도 되고, 이래서 비유통 주식 수가 55.29%입니다. 약 45% 정도는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물량이고, 전체 주식의 45%면 적은 게 아닙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비유통 주식 수가 89.81, 그러니까 한 10% 정도만이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1억 3,700만 주니까 이거의 절반인 한 6천만 주 정도가 유통이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600만 주 중에서 10%, 한 700만 주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6천만 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00만 주. 근데 이게 이 정도의 숫자 차이가 있는데 과연 주가가 같을 수가 있겠느냐? 비유통 주식 수의 비중.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주가가. 그래서 유통 주식 수가 적을수록 대형주에 한정해서, 중소형주는 50% 넘어가면 주가 신경을 안 써버리니까 다른 얘기지만, 대형주들은 비유통 주식 수가 많을수록 좋다. 주가 탄력을 받기가 좋습니다. 관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유통 주식 수의 차이에 따른 주가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투매가 나타난다, 시장 전체에 대한,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전체 주식의 10%가 나오는 반면에 셀트리온은 전체 주식의 45%가 나온다. 그럼 주가가 만약에 박살나더라도 얘가 훨씬 더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 주식 수가 적다는 것은 주가에 신경을 안 쓰는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라는 한 그 전제 하에 프로그램 매매 유입에 대한 어떤 반응 강도도 좋고, 보유 중인 주체들의 주가 관리도 편하고, 그래서 유통 주식수가 적을수록 주가가 고평가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럼 삼성전자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21.16, 국민연금 9.69, 외국인 53.9, 투신이 한 2.5% 차지하고 있어서 비유통 주식 수가 87.25%입니다.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비유통 주식 수네?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원래는 90% 이상이었습니다. 특수관계인도 삼성생명이 팔기 전에는 한 22 정도 됐을 거고, 국민연금도 10.69에서 1% 줄었었고, 외국인도 55%를 넘어섰습니다. 55였고, 올해 초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10.69였고, 기관 투자자들 합계로 매도한 규모가 13조에
외국인 11조, 24조를 팔아가지고 유통 주식수가 4%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91.25%에서 그냥 단순하게 87.25%가 된 겁니다. 그러면 주식수 굉장히 늘어났네. 24조 이상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네. 그럼 이 주식을 올리려면 훨씬 더 부담이 큰, 훨씬 더 어떤 뭐랄까 많은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만큼 갖고 있다가 이만큼 줄였습니다. 근데 줄였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자기네들 평가가 좋지 않게 됩니다. 주가 올라가면 계속 때려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국민연금 비중 줄였는데 주가 올라간다. 평가 안 좋아집니다. 더 올라가면 또 때립니다. 이렇게 해서 유통주식수가 계속 늘어나면 삼성전자 주가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한때 어느 정도였냐면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60%에 달했던 적도 있고, 최대주주 20%대, 국민연금 10%, 뭐 투신 5%,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주식의 95%가 비유통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는 가치 대비 고평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가치 대비 고평가냐? 점점 고평가는 맞지만 점점 적정한 수준으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요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유통 주식수가 많아서 저평가가 됐던 종목이 포스코인데, 이것도 시장 트렌드를 타면 올라가긴 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근데 이 포스코를 보면 최대 주주가 없다 보니까, 포스코가 일반적인 종목처럼 한 30%짜리 최대 주주가 있다면, 그리고 유통 주식수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54.92%, 그리고 자사주가 8.11, 국민연금이 11.11, 그리고 자사주 신탁이 5.15, 그리고 우리 사주가 1.6. 이렇게 하면 대충 계산하겠습니다. 55, 63, 74, 76, 81, 81%. 그리고 여기 자산 운용사들 거 한 3% 더하면 84%가 비유통 주식수고 16%가 유통 주식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포스코가 여기서 한 30%짜리 최대 주주가 있다. 이러면 유통 주식수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 경우와 이렇게 16%의 물량이 돌아다니는 경우의 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사주 신탁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 5%에 달하는 물량을 거두어 들인 거, 사실은 포스코가 지금 뭐 앞으로 전망이 좋고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도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포스코 주가가 오른 가장 큰 이유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시장에서 5% 이상 주식을 거두어 들였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매도가 나올 물량이 안 나오게 됐고, 그래서 주가가 좀 탄력 있게 올라가는 거다. 결국은 대형주에서 주가는 유통 주식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해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이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주가가 좋았고,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 매수로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나빠질 겁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삼성전자가 기록적인 실적을 내서 그 실적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물량을 싹 걷어들여서 이걸 태워버린다. 이러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가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그러면 왜 올랐느냐라고 보면, 삼성전자도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해왔습니다. 자사주 매입해서 오르고 자사주 매입 또 해서 오르고 이러면서 소각을 해버리니까, 갖고 있는 자사주도 소각해버리니까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실적이 언제가 더 좋았냐면 2013년이 지금보다 더 좋았습니다. 실적은 더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태워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걷어들인 주식을 안 팔았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큰 호재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사주 매입이 되는 겁니다. 왜? 시장에서 사서 안 파니까. 개인이 사면 갖고 있다 올라가면 팔 거니까 안 올라갑니다. 뭐 공짜 점심 없으니까. 그래서 이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예,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통 주식수만 보면 현대모비스의 탄력이 가장 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현대모비스가 가장 유망한 이유가 전체 주식의 89.15%가 비유통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한번 상승하고 지금 주가가 떨어졌는데 보시면 21.16 아이고 이 삼성전자네. 왜 안 바뀌지? 한번 갔다 와야 되네 이렇게. 예, 됐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31.3 그리고 국민연금이 9.94 미래에셋이 5.10 자사주가 3.19 그리고 외국인이 3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계산하겠습니다. 41 49 79 86 그리고 여기 투신 미래에셋을 제외한 자산운용사들 이렇게 다 더하면 한 2.5 정도 돼서 그래서 수치가 한 89.15 정도 나옵니다. 전체 주식의 10% 남짓만 유통이 되고 있구나. 그럼 뭐 많이 쳐야 1000만 주가 유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탄력을 받으면 현대모비스가 가장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실제로 현대차 그룹주들이 올 초, 작년 말 올 초 이렇게 상승할 때 현대모비스의 탄력과 현대차의 탄력과 기아의 탄력과 다르게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현대차 그룹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현대모비스의 매력이 좋은데 지금 가격도 어느 정도 뭐 나쁘지 않은 가격. 저 같은 경우 25만 원 오면 관심 있게 볼 건데 이 25만 원 정도 가격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술적 반등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고 다음 차례가 이건데 이런 상태. 근데 유통 주식수가 적다 보니까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주식을 9.94%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라고 치겠습니다. 유통 주식수가 많아가지고 국민연금이 더 사도 주가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치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수가 전체 주식 10%밖에 안 됩니다. 많이 떨어지면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사면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욕구가 있는 게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 미래에셋 자산운용 등등 주체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떤 특정 주체가 주도해서 올릴 수는 없겠지만 많이 떨어지면 매수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주가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고 그리고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자사주 취득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유통 주식 수를 줄여 나가면 됩니다. 그 방법을 예전에 인텔이 했었고 삼성전자가 했고 실제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이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줄여 나갈 수 있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도 예전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줄어서 다소 나빠졌고 기아는 보통 정도 되고 현대글로비스도 보통인데 현대글로비스는 최대주주 지분율도 높고 하니까 조금 더 여기 유통 주식수가 줄어드는 일 예를 들면 현대글로비스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요건 진짜 호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에서 자사주 매입이 나온다는 것은 큰 호재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 작은 종목들도 유수홀딩스 같은 경우는 작은 종목들은 유통 주식수 계산이 2개밖에 안 됩니다. 최대주주 47.05 자사주 4.08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3개네 7.66 요거 외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유통 주식수가 51, 50한 8에서 59 정도 된다고 보고 여기서 자사주를 산다? 호재입니다. 사서 안 파니까. 그런 것처럼 대형주에서 자사주 매입은 굉장히 큰 호재다. 유통 주식수가 적은 상태에서. 그래서 만약 현대모비스가 자사주 매입을 앞으로 또 한다. 꾸준히 해 나간다. 그러면 시세가 아주 크게 터지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차
뭐 이 기아차, 현대차 자사주 매입 대규모로 하지 않으면 유통 주식수가 많아서 한계가 있고,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고, 현대제철이나 현대위안은 기세를 탈 때가 아니면 결국은 또 시장에서 외면을 받게 돼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보면 자,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꺾이는 순간 유통 주식수의 압박으로 인해서 현대제철은 탄력이 조금 떨어질 겁니다. 신고가를 기록했던 요 2011년 상황하고 앞으로 상황하고 이 매물을 소화를 해내야 되는 앞으로 상황의 탄력은 틀립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예전처럼 탄력받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현대위아도 뭐 말도 안 되는 가격대에서 놀다가 지금 회복하긴 했지만 앞으로 유통 주식수가 많아서 이 주식을 올릴 때마다 굉장히 큰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유통 주식수를 묶어두는 그런 종목들은 그렇게 하려면 이익이 나야 되니까, 주가 이익이 나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이익이 나는 부분들, 그런 걸 자사주 매입에 계속 쓴다. 저는 배당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당하면 어차피 흘러나가는 돈이니까. 근데 이익 날 때마다 배당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유통 주식수를 줄여나간다?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사주 많은 기업들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 TLI라는 종목인데, 이 주식을 보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12%밖에 안 됩니다. 오? 그럼 나머지 거의 뭐 88%가 유통 주식인데 자사주를 25%는 담아버리니까 이 주가가 제법 탄력을 받는 겁니다. 결국 큰 시세가 나는 종목들 보면 자사주 매입으로 주식을 쓸어 담아서 엎칠 때, 이럴 때 그런 모양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대형주 평가할 때 이 유통 주식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가 괜찮고 셀트리온이 부정적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도 다른 거 없습니다. 셀트리온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유통 주식수에서 차이가 이렇게 크니까 이건 관리가 되고 이건 관리가 안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 사실 셀트리온이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이고 전설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이 주식이 올라가려면 몇 조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 몇 천억만 들어가도 유통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니까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수 계산해서 보는 거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포스코가 크게 올라갈 것 같다, 안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을 낼 때 사실 포스코는 현 시점에서 아주 큰 시세는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쌍바닥 만들고 추가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올라갈수록 이 유통 주식수가 적다는 압박, 그러니까 올해 3월까지 했던 자사주 매입이 앞으로도 계속 보장이 된다는 전제로는 올라갈 겁니다. 자사주 매입으로 이 물량을 부담을 줄여놓으면 올라가기 쉬우니까. 근데 조금 탄력을 받기가 어렵다, 유통 주식상. 근데 비철금속으로 넘어가서 고려아연을 보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최대 주주가 48.54, 국민연금이 8.78, 자사주가 6.34, 외국인이 22.30. 이렇게 했을 때 뭐 대충 계산하겠습니다. 62, 82, 84, 한 85. 포스코보다 적은 유통 주식수입니다. 예. 그리고 고점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만약에 탄력을 받는다면 포스코가 탄력을 잘 받을 것이냐, 고려아연이 잘 받을 것이냐, 유통 주식수의 차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고려아연이 더 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소형주에서 유통 주식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중소형주들은 최대주주 외에는 사실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어느 시점에서 가장 주가가 좋은 영향을 받느냐 이렇게 봤더니 한 35% 정도 되는 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받더라. 왜냐하면 이거보다 적으면 최대주주하고 회사의 이익 간에 충돌이 생깁니다. 최대주주는 회사가 큰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이익을 보는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50% 넘어가면 회사 주식이 무신경해져 버립니다. 많으면 신경을 안 쓰고 적으면 이해 충돌이 발생을 하고,
적정한 게 35%다. 그러면 35% 정도 되면 너무 많지도 않으니까 신경을 써야 되고, 또 35% 정도 되면 회사의 손실이 곧 나의 손실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분율이 10%면 뒤도 안 돌아보고 회사 손실, 내 이익을 선택하겠지만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정하고, 이 정도 되는 지분율이 적정 평가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는 건 단순히 유통 주식수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분율 10%를 돌파하면 사실상 외국인이 대형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고 매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매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대박 상승으로 연결이 되더라.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거는 이제 35% 정도에 얼마나 수렴을 해 있느냐, 그리고 자사주를 계속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10%를 넘느냐인데, 이 35%나 자사주는 적정 평가에서 더 높은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는다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10% 넘어가는 종목들은 외국인이 앞으로 이 종목은 대형주로 성장할 만한 가능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30% 이상까지 매집을 한 다음에 이 종목 가능성이 없어 해서 파는 경우는 있지만 10%에서 멈추는 경우는 또 잘 없습니다. 그래서 탄력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 10% 이하의 중소형주가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면서 유통 주식수를 줄여나간다. 굉장히 긍정적인 건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유수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7.66이고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을. 이게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통 주식수가 줄어가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거고, 그리고 성장성을 봤을 때 그게 해당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 제노레이. 뭐 반응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 이렇게 유통 주식수 줄어가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상승에 대한 어떤 대형주로 성장할 것인 부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조금 외국인 지분율이 다 줄어들었지만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보시면 과거에 이제 HB 테크놀로지가 외국 최대주주 지분율이 35%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자사주하고 자사주 신탁 포함하면 한 35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았던 시기에 10% 넘어가면서 이런 탄력을 받았었고,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어느 정도 OLED 장비 쪽에서 연속성 있는 성장을 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다시 줄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는 시점에 유통 주식수가 적어서 탄력을 받기도 쉬울 뿐더러 외국인 투자자 관점은 이 회사가 중소형에서 대형으로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겠구나라는 관점에서 베팅을 하는 거니까 이 탄력이 남다르다. 그래서 유통 주식수 관점에서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 수치만큼은 특별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전체 발행 주식수보다도 유통 주식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주가를 형성하는데. 그래서 유통 주식수는 시장에 떠도는 매매 가능한 물량을 얘기를 하고, 이 차이가 주가의 차이를 만든다. 삼성전자는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유망한 건 현대모비스다. 왜? 유통 주식수가 가장 적으니까. 중소형주에서는 35%가 적정하고,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신호로 보시면 되고, 특히 외국인 지분율 10% 이하에서 10%를 넘어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부분에 베팅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서 큰 시세가 날 수 있습니다. 그 큰 시세가 나는 부분이 만약에 맞으면 그대로 굳어지는 거고, 틀리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올라간 시점에서 팔면 되기 때문에 요 지분율 10% 넘어가는 종목에 대해서 찾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줄어드는 관점에서 그것만 보더라도 긍정적인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